이제 팀장님께 찾아가서 그날 잠깐만, 에이 거짓말. 에이,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제 책을 읽는 거를 이제 음주 독서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좀 익숙한 일인데 음주를 하면서 책을 마신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뭐 술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너무 특이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이제 책을 읽을 때 술을 마시면 조금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창의성 같은 게 더 구현되는 것 같고, 특히 그런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술을 마시면 더 왠지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술을 먹으면서 좀 글을 읽다 보면은 약간 글자들이 일어나서 막 눈 속으로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기 막 있는 책자들이 나를 따귀를 때릴 것 같고 그러거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집중이 좀 잘 되신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님께서 좀 소설과 이렇게 자주 먹는 술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술들을 좀 마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혹시 알죠.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보드카 토닉이라는 술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막 너무 맛있어서 5잔 연속으로 마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따라 마시고. 다 써요 진짜. 네. 지금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았으면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후 7시부터 네. 열어서 이제 새벽 1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가게가 수익을 내려면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술 한 잔 시키고 책 한 권 계속 읽으시면 사실 괜찮나요? 사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한 어떡하지? 15명이 내내 있으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막 10분 만에 3잔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이네요.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야 속주하시는 분들 있다.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혹시 그 손님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떠신 분들이 오시나 좀 궁금한데요. 저희 연령대는 한 20, 30대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워낙 조용한 공간이어서 혼자 아니면 가끔 2분 정도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오셨던 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십니까? 네, 몇 분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 중에서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계세요. 누구요? 김영하 작가님. 네. 방송국에 계신 분이요? 몰라서 그래. 모르면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김명이 아니고 김영하. 알쓸신잡에도 나오시고. 네. 알쓸 신잡에 나오셨어요? 네. 거기 방송국 작가님이 아니라 네. 소설가. 네. 책바를 오픈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이분이 오시면 책방이 일단 성공이다. 야. 생각을 했죠. 이제 연희동에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여요. 마트에서도 보이시고. 김영하 작가님을. 네, 길거리에서 보이시는데 어느 날 제가 헬스장에서 연희동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걸까? 말까? 네, 한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정인성입니다. 했더니 작가님께서 저 그 공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손님이 없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저벅 걸어오는데 작가님이 오시는 거예요. 김영하 작가님. 야, 김영하 작가님도. 김영하 작가님 말고 그냥 오셨던 손님 중에는 기억에 남는 분 없습니까?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특한 그런 음주 습관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요. 어떤? 저희는 보통 술 마실 때 한 번에 하나의 술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동시에 3가지 술을 시켜요. 네. 그러신 다음에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한번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아, 조금씩. 네. 아, 우리도 지금 콜라 사이다 환타를 시켜놓고 조금씩. 아, 그렇게 섞어 잘 안 마시는데. 뭐 혹시 뭐 만취해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네.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 좋게도 만취하신 분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지도 앱을 찾아서 네 고민을 한 다음에 여기가 맞나.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술 취하시면 거의 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저희가 오래된 습관, 취미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부터 그런 이제 퇴근을 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이제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제 보통 이제 회식이 끝나고 나면 다들 2차, 3차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뭔가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뭔가 또 술을 마셨으니까 아쉽잖아요. 보통 집에 가거나 그런 카페 같은 데에서 와인 파는 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취향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것이고 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럼 원래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시다가 저는 원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생활용품 파는 회사. 네, 엘모 생활건강. 아, 예. 아, 생활 건강? 아, 네. 아니 그 굉장히 안정적인 곳인데. 큰 기업 아니에요? 거기 되게 네, 들어가기 맞아요. 힘든 데 아닌가? 근데 왜 거기를 또 출근할 때마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영어를 출근을 그렇지.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스티브 잡스의 그런 연설이 있거든요. 그 스탠포드 예. 네. 졸업 연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뭐라고요? 잡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근데 저는 그 연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팀장님께 찾아가서 그날. 잠깐만, 에이 거짓말. 에이,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도 퇴직이라면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고민 끝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말이 돼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퇴직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냄비에서도 물을 끓다 보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도에 임계하는 순간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 계속 99도까지 왔었구나.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켜준 거예요. 네.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많이 이해해 주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응원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도 네가 있어야지. 야, 그래. 야, 너 갑자기 빠지면 이거 어떡하냐? 정말. 이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도 약간 이거-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겸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주워 담기도. 집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버지, 제가 사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드라마에 나온 아버지께서 약간 뒷목을 야, 그거 했어요? 설마 진짜? 너 진짜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속 한 회사에서만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아무런 그런 의논도 나누지 않고 그쵸, 갑작스럽게 이게 퇴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이 약간 이제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 강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사 다녔을 때는 보통 어떤 이렇게 하루였나요? 이렇게 좀. 전 지금의 삶이랑 완전 사이클이 달랐어요. 본가가 경기도 쪽이어서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다들 이제 많이 막히죠. 네, 만원 버스 엄청나게.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5시 반에 나왔어요. 새벽 5시 반에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한 몇 시에 시작을 하시나요? 저희가 한 8시 반 정도부터 8시 반. 그럼 퇴근이? 퇴근이 그때 한 7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시면 9시 넘겠네요. 그렇죠. 보통 한 8시, 9시 정도 되고 되고?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자야죠. 좀 자야 하고 자야 하는데 뭔가 아쉽지. 너무 아쉽죠. 그렇죠. 맞아. 아쉬워. 하루 중에 아쉬워. 예. 그래서 뭔가 웹툰도 좀 보고 네. 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뭐 그럼 12시 넘잖아요. 네, 한 12시 반 정도에. 그래서 자서 또 새벽 5시.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부족해. 근데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졸릴 때 잘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가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네. 이제 잠깐 엎드려서 자는 거죠. 아 진짜.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네. 예. 보통 오전 9시에서 9시 반 정도. 그래도 뭐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자 일어나셔서 네, 그리고요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요. 먹고요. 사실 운동. 운동을 좀 하시고. 네. 일도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운동을 한 다음에 일을 하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너무 졸립죠. 네, 졸리죠. 노곤노곤하죠. 그래서 저는 졸리면 잡니다. 시간 두 번 쪽잠씩. 정도 낮잠을 2번씩이나 자요. 네, 졸리. 앞장 두 번은 이거 누구나 바라는 약간의 이거 좀 과거에 한량. 그렇죠. 한량.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대표님은 하루에 그 쪽잠 2번씩이 하루를 또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낮잠을 잘 안 자거든요. 저도 웬만하면은 네. 낮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 게 낮잠을 자면 또 자고 싶은 시간대에 못 자니까. 그리고 그때 낮잠을 자면 계속 또 그때 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뭐 펄펄 날아다니죠. 예. 대기업에 다니시던 그때 시절에 지금을 좀 비교를 한다면 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떤가요? 다행스럽게도 만족스러워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공간에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쪽지 같은 거 적어서 주세요. 덕분에 너무 좋았다. 응원을 받았다. 그런 걸 하면 너무 뿌듯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글과 공간으로서 사람들한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평생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새벽에 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가 이제 좀 분비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문을 닫는 건 저 혼자인 거죠. 그래서 그 샤프의 노래 중에서 연극이 끝나고 난 알죠. 아시죠? 연극이 끝나고 난 네. 예. 거기서 결국 가사 중에서 결국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객석에는 어두워진 객석은 그나 혼자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마감하면서 그런 적막감을 느끼고 이제 퇴근할 때도 저희가 보통 제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뭔가 연희동의 문을 닫으면서 퇴근한다. 내가 네. 다들 어둡거든 펴져 있어요. 연희동의 문을 내가 닫는다. 연희동이라는 연극이 오늘 한 편이 끝났다. 그 주인공이 나였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야 이거를 만드셨네? 니플 밴드? 네. 제가 엄청 쓰는 건데. 이거 조셉이 무지하게 쓰는 거. 저는 리플 밴드 지금은 지금 안 쓰는데. 조셉 뭘 이렇게 보여줘? 아니 너무 지금 그럼 이쪽으로. 예, 제가 지금은 안 쓰는데 이제 여름에 많이 써요. 여름에. 그렇죠. 예. 필요하죠.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어요. 취직하기 전에. 진짜. 때? 네. 제가 사실 컴플렉스가 이제 하나 있는데 소개팅을 하면 저희가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께서 눈을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지 알아요. 예. 네. 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에겠죠. 저도 모르게. 어쨌든 그랬는데요. 자꾸 어. 아래를 보시니까 이제 술을 먹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왜 여기를 보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잠시 좀 화장실을 가서 좀 가슴을 좀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장실 가슴 보는데 딱 이제 도드라졌고요. 너무 도드라졌구나. 네, 너무 막 진짜 돌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항상 데일밴드를 몸에 붙이고 뭔지 다녔어요. 알아요. X자로 이제 딱 붙이고 다녔거든요.
저 예전에 여름에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누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이러는데 누가 그걸 누른 거예요? 아, 정말. 조셉. 진짜로. 진짜로. 아, 네. 여기를 아. 제가 어머. 있어요. 이게 아이들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초인종처럼. 맞아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남성들이 모이는 그 패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저는 완벽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밴드를 붙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댓글로 물어봅니다. 어디서 사냐고. 야. 아, 그걸로 그러면 돈을 많이 버셨겠는데요? 그냥 대학생 치고는 이제 조금 벌었어요. 자, 오늘 저 공통 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네. 대표님께? 일을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로 하루를 꽉 채워본다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가 없다는 그렇죠. 전제- 코로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잖아요. 그쵸.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고 떠난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런던에 가고 싶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럼 보로 마켓이라고 혹시 얘긴 들어봤는데 그거 뭐 네. 하는데요, 보로 마켓이 그 전통 시장이고 되게 크고 그런데 그쪽 근처에서 숙소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약간 추적추적 아, 마켓에 갑니다. 아, 그냥 가지 않고 추적추적 가야 돼요? 네, 약간 추적추적 가야 돼요. 그래서요. 네, 가서 이제 현지인인 것처럼 이제 빵 주문하고 이제 과일 같은 거 커피 사온 다음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딱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듣기만 해도 좋다. 네, 근처에 이제 테이트 모던이라고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 현대 미술관인데 거기서 이제 전시를 봅니다. 네, 전시를 보고 야, 말로만 들어도 힐링이 되네요. 우리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잘 모르는 데지만 거기에 한번 뭐 들어보게. 추적 같은 거 몇 개 정도 저, 해주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요. 앞에 템즈강이 있거든요. 거기 이게 뷰가 너무 좋은데 그 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뷰를 보면서 또 이제 밥을 먹어요. 또 이제 밥을 먹었고 전시를 봤으니까 졸리죠. 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하이드 파크라고 엄청 큰 공원인데 네. 그쪽에 갑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널브러져 있으면 저도 이제 좀 널브러져서 이제 좀 잠을 자고 잠을 자고. 네, 일어난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경기가 이제 열리는 시간. 기가 막힌다. 완벽하다, 완벽해. 이렇게. 완벽해. 그거 보고 와서. 반드시 이겨야. 네. 반드시. 내 기분 다운 안 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맛있는 술과 함께 딱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데 되게 이야기만 들어도 이게 나 어딘지 제가- 모르는데. 네. 야, 이게 템즈강. 뭐 그냥 네. 얘기 한번 한번 둘렀네. 네. 예? 발이 축축하네요. 왜요? 추적추적 걸어가지고. 바로 맞게 가는 발이 축축해요. 바로 축축. 비행기 한번 타고 싶고 진짜 여권 한번 내밀어 보고 싶네요. 그냥 기내식 먹고 싶어요 그냥. 기내식 한번 먹고 네, 싶고. 기내식 먹고 싶고 이거 있잖아요. 자 종이 한 장씩 주면서 네. 작성해 주세요. 네. 혹시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오크페이션 이게 뭐예요? 직업입니다. 깜짝이야. 오케이. 쇼 비즈니스. 패밀리 네임에 예전에 제 매니저가 가족들 이름 다 썼잖아요. 진짜요. 예. 패밀리 네임. 이거 형님 칸이 모자른데요. 그래서 예. 왜? 저희 가족이 많아가지고.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진짜 그냥. 불 끄는 모습 그려주세요.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받는데 배보고 동생 있냐고 하는 4살 아들에게도 스트레스 받는 제 몸은 무슨 생각할까요? 면을 제가 직접 쳐서 만드는 고급 중국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조심해서. 아이고. 복면가왕인 줄 잘못.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입니다. 아, 잘 안 보이세요? 아유,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일로 오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네. 이게 저기 자, 일단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한 컷 만화의 웃음과 감동을 주는 베일에 쌓인 은둔 작가 우리 키크니님입니다. 키크니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터미네이터 키크니 작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키크니라는 그 이게 이름처럼 키가 또 굉장히 크셔서 그러네요. 그죠. 이게 저 일러스트레이터 터미네이터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이제 직업상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직업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좀 그 마음을 좀 단단히 하고자 자칭 애칭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터미네이터라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터미네이터가 해결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로 이게 해결을 좀 해준다. 네네네.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좀 섭외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네. TV 출연은 저 유키즈가 지금 처음이시라고 그래요? 좀 그런 것보다는 그림으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자신이 있어가지고 거절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저 유재석님이랑 조세호님이랑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진짜. 그래서 나왔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한번 저희들을 네네네. 이렇게 또 간만에 이렇게 진짜. 겸사겸사 좀 네네. 보고도 싶었는데 잘 보이진 지금 않네요. 가면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유재석 씨가 약간 시커멓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약간 요렇게 이제 좀 가려서 약간 보이거든요. 보이긴 네, 좀 크게 보고 싶은데 시야가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좀 가려지다 네네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키크니님의 그 작품들을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지금 가면이 네네, 사실 맞아요. 지금 키크니님의 네네네. 요게 이제 그 그림이잖아요. 은둔 작가님이긴 하지만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둔 작가라는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별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뭐 사실 직업이어서 그렇긴 해요. 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도 이제 작가님이 키크니인 거는 모르나요? 네, 그 친한 정말 절친들 빼놓고는 부모님한테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은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른다라는 얘기군요.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아시는. 근데 방송이 나가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얼굴은 가렸지만 그렇죠. 느낌이라든가 목소리를 보고 혹시 너니? 이렇게 문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형이 네. 혹시 키크니가 너니라는 톡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 사실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한테는 조금 쑥스럽고 오글거려가지고 부끄러워서. 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했는데 또 형은 또 그냥 이거 보니까 넌데라고 해서 네. 그러면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형은 아는 형은 지금 알고 형은 있는.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게 저 뭐 작가님의 실물을 보고 뭐 꽃미남이다, 뭐 순정 만화에 나오게 생겼다, 배우 공유 씨를 닮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네네. 얼굴을 공개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거죠? 댓글 주고받고 할 때 이제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제 저는 더 이거를 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이게 심해서. 뭐냐면은 너무 그러기엔 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본인도 맞아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부풀려졌어. 네. 나 스스로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이제는 이렇게 그냥 가지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ISFP인가요 혹시? 저 ENFP입니다. ENFP요? 그래요? 저랑 똑같은. 네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서고 싶은데 좀 나서지 못하는. 여기 나오고 싶은데 또 얼굴은 까기 싫고. 약간 그래서 엄청 고심하는. I였으면 맞아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I였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것 자체도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좀 약간 조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내 일상은 어느 정도 좀 보호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거예요. 필명이 이제 키 큰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키가 커서 실제로. 네네. 그 원래는 이제 제 대학 선배랑
같이 이제 뭐 낙서식으로 그 올리면서 이제 팀명을 정해보자 해서 이제 그 형은 코가 굉장히 크셨고 저는 이제 키가 커가지고 이제 형의 지금 와이프분이 그럼 키 크니 코 크니로 해라 해서 이제 사실은 팀명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장가를 가시면서 근데 이제 그 형은 이제 그 생계를 또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러스트 일은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돈벌이 위주로 하고 돈벌이 계시고. 위주로. 네. 현재 그 SNS는 어떤 걸 좀 연재를 하십니까? 초반에는 제 그냥 그 일러스트레이터 생활에서의 우픈 일들 그런 걸 주로 올리다가 댓글을 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 이 댓글을 가지고 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댓글을 간략하게 그래, 봤어요. 남겨주시면 그걸 이제 한 편의 만화로 꾸며서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장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뭐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뭐 제가 장명을 해드리는 컨텐츠도 하고. 그것도 몇 개 봤어요. 몇 개만 한번 준비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저 자. 이것도 봤는데 자, 사량리 발치 전문 치과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잖아요. 안 무서운 이름으로 장명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키크리님이 장명을 해주시는데 죽었니 사랑니는 어떨까요? 이거 센스 있지 않아요? 죽었니 사랑니. 요거 얼마 걸리셨습니까, 요거? 보통 이제 댓글을 보면 바로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오. 댓글에 양이 많아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건 넘어가지만 뭐가 떠오른다는 건 이렇게 바로. 그냥. 네네네. 엄청 까탈스럽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주는 제 여친 선희의 애칭을 지어주세요. 꼬락선. 꼬락선이는 어때? 야, 우와. 딱이네. 자, 조그맣게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인 아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번창할 수 있는 좋은 이름 없을까요? 아리아나 이거 그란데 좋네. 사이즈는 어떨까요?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는 어떨까요?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 좋네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기껏해 뭐 아리수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리수요? 네, 아리아리 동동 뭐 이 정도 제가 생각을. 아리아리 동동. 뭐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시면서 왜 저한테? 있으십니까? 네, 뭐 있으시면 없죠. 네. 아리아리 동동. 기백으로 밀어붙여 볼게요. 아니 기백이 아니고 아리아리 동동. 자, 안녕하세요 키크리님. 아직 고딩이긴 한데 요리하는 유튜버 하고 싶어요. 이거 좋더라고. 고등 램지. 고등 램지. 이거 어떨까요? 이거 좋네요. 아니 근데 이제 작가님이 저희한테 오늘 장명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요. 너무 이제 대 코미디언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 코미디언은 이쪽이시고. 너무 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제가 이제 그 제 계정에 제 거를 봐주시는 분들의 애칭 같은 게 없어요. 보통 막 그 유튜브 보면은 구독자 애칭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기님 뭐 그렇죠. 키크니님이 있으면 이제 그 키크니님을 네네. 또 팔로우하시는 많은 분들을 부를 애칭. 네네 그런 걸 좀 그 지어주시면 어떨까. 키크니를 했으니까 네네. 넌 언제 크니는 어때요? 넌 언제 크니? 와. 야, 이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넌 언제 크니? 키 크니? 넌 언제 크니? 아니면은 키 크니? 키를 크려면 이렇게 약간 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물을 줘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준이 어때요? 네, 뭐. 물준이. 좀 키 크니? 약한데. 작은이. 이거 약간 귀여운 거 있대. 쪼꼬미 어때? 쪼꼬미. 쪼꼬미도 괜찮아요. 쪼꼬미. 근데 쪼꼬미가. 쪼꼬미 괜찮죠? 근데, 약간 좀 대비되면서. 근데 쪼꼬미가 그래도 약간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상용되고 있는 쪼꼬미는 예전에부터 약간 조금 그러니까 뭘 하나 내세요. 다음 주까지 해드리면 안 돼요? 아니 사실 그 댓글 사연을 받아서 한 컷만 하나 그리시는 것도 네네. 이거 몇 개 저 진짜 눈물 쏟았잖아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저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놓친 면접관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야, 이거 궁금한데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인재 우리 회사 큰일 났다.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가기 싫은 상황 그려주세요. 너무 회사 가기 싫다. 영차 여기 영어, 연어, 광어 뭐 많이 있습니다.
보통도 저 키크니님이 말장난 많이 하네요. 키크리님이. 요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왜 오일 파스타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요? 오늘 9월 5일이에요. 첫 출근하는 막내딸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첫 출근하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작고 조그맣고 엄마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또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요런 걸 밟고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요런 게 디테일이죠. 요런 게 디테일이에요. 그만큼 멀리 오래 보고 싶다라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예. 수많은 얘기를 이 함축적으로 이 한 컷에 어떤 요 그림으로 담아낸다라는 게 참 요런 게 어떤 키크니님의 이 매력인 것 같아요. 몇 년째 돌아가신 엄마 계신 곳에 평소 엄마가 좋아하신 꽃을 들고 가시는 아빠는 무슨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엔 마음 둘 곳 없을까 봐. 아버지랑 부녀끼리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엄마가 어떤 생각하실지 그려주세요. 요거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리셨는지.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화창한 날씨에 그냥 그 아버지랑 딸이랑 같이 좋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비가 못 오게 좋은 날씨로 갈 수 있게끔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무거운 상황을 이렇게 너무 좀 무겁지 않게 네네. 이렇게 조금 그 어떤 위로의 말을 이렇게 건네는 게 키크니님의 참 대단한 매력이시죠. 매력이신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키크니님은? 제가 만화 전공을 해서 만화를 하려다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뜻이 있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한 9년 정도 하시다가 하다가 약간 이제 좀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떤 회의감이 좀 드셨어요? 그 제가 원했던 그림은 좀 소통도 하고 좀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는데 근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좀 돈이 되는 일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림보다는 의뢰인들이 의뢰한 네네네. 그림을 그런 거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로봇처럼 계속 뭔가 그림만 계속 그리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드러나지는 못하고 이게 뭐 번아웃이었는지 뭐 공황장애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심장이 계속 뛰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이게 계속 그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한 2주 만에 한 7, 8kg 정도 빠졌거든요.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진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한테 이걸 좀 털어놔야겠다. 안 그러면은 좀 못 참을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단톡에 그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또 산책이나 이런 게 좀 좋다고 해서 그 하루에 한 명씩 나를 개처럼 산책을 시켜줘라. 강아지처럼.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친구들도 좀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산책을 계속 시켜주면서 제가 나아지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줘서 야, 참 그 친구분들도 고맙네요. 친구분들도 네. 감사하지만 그렇게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를 좀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키크님도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것을 뭐 견딘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밖으로 드러내기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쉽지도 않고. 이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별거 너무 좋은 아니지만. 것 같아요, 진짜. 같이 거닐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차 한 잔 마셔줄래 나? 네. 좋네요. 진짜 별 얘기 없이 그냥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걔네들도 또 그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걔네들도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치유가 됐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게 나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구나. 늦게 알아서 밥도 사주고 친구들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반년 정도를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쉬다가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겠다. SNS에 그냥 무작정 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림 재밌어요, 뭐 만화 재밌어요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면서 그게 저희가 엄청 좀 회복, 뭐 힐링 이런 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에 더 막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들어서 그때부터 쭉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우유 대리점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건물을 좀 올리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무리하게 하시다가 IMF 팍 와가지고 완전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렇게 쭉 가시다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눈이 안 보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약간 자기가 아픈 거를 내색을 안 하시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얼마만큼 힘든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눈도 안 보이니까. 진짜 엄마의 속마음, 그런 속마음을 좀 알고 싶다? 그런 게 좀 궁금하다? 눈을 다시 좀 원상복귀 되셨을 때 저를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런 거 어머니라면은 자기가 눈을 뭐 다시 뜰 수 있게 됐다는 기쁨보다는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는 자식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나 너무 고생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그러실 것 같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항상 제가 그 글을 적어서 마지막에 글류같이 적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남겨두는 게 그림으로만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혹시 SNS 팔로워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확인해봤더니 6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 댓글로 한 컷의 만화가 그려지는데 댓글을 이제 읽고 요걸 이제 또 뽑아서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댓글이 많을 경우에는 진짜 뭐 수천 개가 달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게 재산인 사람이어서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을 하고 처음에는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하나씩 다 보다가 너무 눈이 나빠져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좀 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보고 표현을. 일하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 뭐 이제 몸도 몸이지만 언어 유희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간혹 이제 노트북 들고 환기시킬 겸 카페에서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주위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라임을 계속 섞기도 하고 계속 말장난을 저도 모르게 예. 아니 어쨌든 저 우리 작가님을 사랑해 주신 수많은 우리 저 독자분들께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꼬미님들. 저는 이게 SNS가 좋은 이유는 막 직접적으로 너무 친밀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친하지도 않고 또 너무 친하지 않지도 않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히 재밌는 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또 좀 그런 게 있죠. 그런 또 서로 간에 그런 좀 깊어지는 그런 정이 있어요. 네네. 그죠. 예.
그 댓글 중에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어떤 분 사연이 이제 강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인데 강아지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그 고민을 하다가 강아지 마음에서는 주인한테 그래도 그게 네가 아닌 게 어디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연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는 그분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거예요. 힘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타고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로 또 많이 위안이 되셨다고 그분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뒤에서 보는 입장으로 너무 뿌듯하고 되게 막 눈물이 나는 정도로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릴 때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계속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잘하고 싶다라는,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우산을 접어두고 내리는 비 맞으며 마냥 좋아 걷곤 했었어. 오늘도 내 맘은 어둡고 캄캄해서 간절히 원해요 이러저러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비를 내려줘요 내 맘을 적셔주세요. 유명한 문학 작품 제목에는 작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다음 중 작가의 이름과 관계없는 문학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연암집, 2번 이솝우화, 3번 사시 남정기, 4번 안내의 일기. 네. 1번 연암. 자, 정답은 사시 그치. 남정기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시잖아요. 요것도 이제- 자, 뭐 아쉽지만 네. 그래도 또 자기 뭐 백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키크님 저한테 주시고요. 귀여운이 가봐? 귀여우니? 아. 진짜네. 야, 근데, 야, 오우, 같이 산책하기 딱 좋은데 이렇게 해서 산책.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는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엄마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제 공학 박사 닥터 아빠의 논문 기반 육아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듣기에는 좀 완벽할 것 같은 네. 그런 조합이 어떻게 시궁창에 빠지고 다사다난한 풍파를 겪어내는가. 네. 우당탕탕 자충우돌이 들어가.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누가 봐도 뭐 그냥 육아는 뭐 저 집안은 뭐 걱정이 네. 없겠다 네. 할 정도인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겪는 재밌네요. 육아가 근데 이제 캐릭터들이 다 동물이라고 하던데 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사람을 그렸더니 이게 두 분이 이렇게 그렸을 때 정말 딱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계속 같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리는데 막 들쑥날쑥해가지고 그 똑같은 사람인데 이날 네, 다르고 저날 이날 다르고 저날 다르고 약간 카톡 따라 약간 좀 다르고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작가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 동물 같은 거 잘 그리지 않냐고. 그래서 그럼 동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동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로 간 거군요. 아니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웹툰인데 논문 출처가 있더라고요, 이게요. 네. 논문의 레퍼런스를 이렇게 어디든 간에 다는 이유는 생각보다 되게 널리 퍼진 말 중에서도 되게 근거 없는 그런 유언비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임신, 출산 이런 거에 관해서는 막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되게
무섭고 부담되잖아요. 뭐 하기 하나가 겁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괜히 나 때문인가 이런 또 네. 자책감도 사실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정말 걱정하지 마시라. 약간 이제 어떤 거는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어떤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빙성 있는 글을 쓰려다 보니까 논문을 많이 달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아까 공학 박사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공학 계열을 공부를 원래 하신 건가요? 네, 에너지 자원공학과를 나오고 에너지 시스템 공학에서 박사를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저 한참 그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갑자기 휴학을 하셨다 그래요. 네, 저는 박사학위를 하고 있고 아내는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애를 키울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애가 태어나면 저희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고 뭐 주말에 가서 이렇게 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생긴다고 다 건강하게 무사히 잘 태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초기에 계류산을 겪고 좀 둘 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설명해 줄 때도 보통 뭐 수정란의 유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 산모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되게 수도 없이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걸 알고 있는 거랑 그 본인이 겪었을 때 충격이랑은 네, 너무 다르죠. 그래서 아내도 되게 많이 이제 우울해했고 만약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다면 진지하게 내가 아이를 직접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아내도 그러면은 자기도 훨씬 안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고 이제 저는 약속대로 학위를 중단하고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게 또 그런 일이 네. 있었군요. 대학교에서 4년, 석사와 박사가 5년, 거의 10년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휴학을 하시고 네. 이제 그 육아에 전념을 하신 거군요. 네. 논문 자격 시험 이런 것도 다 통과하고 학위 논문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정말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면 이제 진짜 코앞인데.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던 게 만약에 지금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럼 언제 그러면 그럴 순간이 올까 생각하니까 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다가 무려 3년이 지나서 다시 학위를 들어가게 됐죠. 네. 그것도 대단하시다. 엄마든 아빠든 사실 뭐든 하던 일을 사실 내려놓고 육아에 전념하겠다. 이런 결심하는 게 참 이게 그거는 진짜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참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정말 결과적으로는 아이도 키웠고 박사학위도 맞아요. 받았고 맞아요. 유퀴즈에도 나왔고 네. 유퀴즈까지. 여기까지 이어지네. 그 이제 휴학을 하시고 육아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또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준비들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뭐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일단 책부터 봐요. 막 헬스, 골프 이런 것도 처음에 도서관 가서 막 헬스 기초 이런 거 이제 그걸 또 봐요? 이게 딱 정자세가 이거구나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가서 일단 공부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책으로 내가 익혀졌다 했을 때 가서 해보시는구나. 근데 그게 딱 안 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수영이었고 책만 보고서 물에 들어가니까 안 뜨더라고요. 수영을 책을 보고 하신다는 거는 수영을 책으로 보고 어떻게 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이제 육아 초기에 육아 책을 열심히 읽고 나서 육아를 시작을 했는데 뭐 애들은 한 4시간마다 자다 깬다. 뭐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애가 한 1시간 자다 깨고 또 2시간 자다 깨고 이거를 24시간 동안 100일 가까이를 반복을 하니까 맞아요. 이걸 알고 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요.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이걸 이거 진짜 그것도 그래서 아내랑 그거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량을 했어요. 몇 시에 분이 몇 밀리리터 먹었고 기저귀 몇 그램 쌌고 몇 시간 잤고 이런 거를 딱 차트로 만들어서 둘이 약간 인수인계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먹었으면 이건 배고픈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주고 받으시면서 이게 진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정말 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닌데 언제가 좀 가장 힘드셨는지. 이게 육아 자체가 막 몸이 부서질 것 같다 이런 느낌보다 되게 사실 사람을 어떤 숨 막히게 하는 거는 되게 사소한 그게 되게 지긋하게 들었을 때거든요. 숨이 막히게 한다. 네. 그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아니 저는 화장실에 문이 열려 있으면 이게 큰 분을 못 내보내요.
문을 닫으니까 애가 깨서 울 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열어놔야 거예요. 되죠.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닫아도 신경이 쓰이고 이게 열어도 열면은 아, 신경 그래, 쓰이고 그래, 이러니까 맞아. 제가 변비가 와가지고 아주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모릅니다. 저도 밖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씨가 거의 이제 육아를 많이 좀 맡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너무 또 미안한데 제가 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럼요. 열심히 하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늘 얘기 드립니다만 이제 나경원 씨의 성에 차지 않을 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네. 노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 밖에서 네. 계속 얘기를 하고 막 수많은 에너지를 다 쏟고 네. 집에 갔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렀을 때 이렇게 좀 재빨리 가야 되지만 오빠 한 번 더 부를 때 하고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아이를 저는 주양육자 입장이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일단 많이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딱 믿을 수 있게 맡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 밖에 이제 잠깐 그러면 어디 다녀올게 하고 나가는데 막 이거 뭐 어디 있어 계속 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전화 오면 이게 맡겨도 맡긴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네. 들어갈게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진짜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예 제가 그런 걸 또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리고 질문하다가 저래 또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아이를 이제 돌본 후에 이제 다시 학교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셨잖아요. 네. 그 느낌 좀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진짜 막 학교 가서 실험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지 알아요? 네. 이게 어린이집에 이제 맡겨놓고 딱 가서 실험을 하는데 누가 방해를 안 해요. 뭔가 하면 돼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이 즐거워 막 이러면서 제가 실험했거든요. 즐거워. 네. 근데 좀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애들 처음 어린이집 다니면은 막 자주 아프잖아요. 맞아요. 막 감기 달고 살고 감기, 막 네. 그거 나으면 수족구 네. 그거 나으면은 막 거기서 중이염 막 이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레서가 너무 열이 많이 나요. 레서가 먹다가 토했어요. 막 이런 처음에는 이렇게 대학원 이거 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다가 이제 막 어떡하지 막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 뭔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요. 저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실 유치원에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막 철렁철렁 번호만 떠도 막. 번호만 떠도 네. 깜짝깜짝. 그 웬만한 일로 사실은 전화 잘 안 하시니까. 그렇구나. 이제 학위 논문을 갓 쓰고 졸업을 한 상황이잖아요. 지원서 같은 거를 쓸 때 보통은 최근 3년간 연구 성과를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3년간 아이를 키우고 와서 거기에 정말 적을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경력이 어떤 단절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 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를 어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제 했던 연구가 있고 하니까 이제 몇몇 연구소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에너지 자원을 전공을 했는데 석유나 석탄 관련한 연구거든요. 그런 거는 국내 부존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해외 파견이나 이런 걸 각오해야 된다던가 장기 파견 같은 걸 각오해야 된다던가 정말 많은 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제 경력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저한테는 좀 육아가 많이 소중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방향을 정말 급선회를 해서 웹툰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좀 막 본격적으로 연재를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건강에 좀 문제가 좀 생기셨다 그래요. 이게 제가 베스트 도전에 연재를 할 시절에 낮에는 학교에 그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밤에 웹툰을 그려가지고 올리는 생활을 제가 5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식 연재 갑시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긴장이 풀려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동안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자두자두 졸리고 몸이 무겁고 막. 그래서 아 이게 번아웃이구나. 내가 이게 번아웃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되게 한동안 쉬었는데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막 구토 설사 이런 게 멈추질 않아가지고 제가 응급실까지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검사를 이렇게 뭐 기본 검사를 해보시더니 환자분 이거 장염 같기는 한데 좀 다른 결과가 좀 이상한 게 많다고 부담되거나 바쁘지 않으시면은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셔라 뭐. 근데 제가 암이라는 거예요. 제가 림프종이라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이고 처음에는 3기 말씀하셨는데 뭐 검사를 다 해보고 나니까 이제 골수까지 다 이제 침범이 돼서 이제 환자분은 림프종 4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되게 약간 진짜 못 믿었거든요. 너무 좀 갑작스럽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너무. 네. 처음에는 안 믿었고 두 번째는 화가 났죠. 뭔가 왜 하필이면 지금 나한테. 그죠. 한동안 되게 정말 막 울분에 차서 지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억울하고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정말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게 되고 안병동에 가면요 늘 사람이 많아요. 대기실에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막 젊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제일 뭔가 암에 걸리면 안 될 사람 같고 그런 생각 그때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요만한 꼬마가 제 옆자리에 와서 앉는 거예요. 정말 털모자를 쓰고 환자로 보이는 그런 꼬마가 제 옆에 와서 뭔가 막 엄마 나 오늘 주사 맞아?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서야 약간 아 나라고 아닐 이유가 없구나. 나는 정말 막 되게 밤샘도 막 밥 먹듯이 해보고 막 술도 마시고 되게 실험실 이런 데서도 되게 오랫동안 일했고 나는 지피는 데라도 있는데 내가 아닐 이유는 없구나. 그때서야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암 환자구나. 네, 그때서야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작가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휴재 없이 웹툰 마감을 꼭 지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막상 뭐 정말 막 진짜 공격적인 그런 암은 아니었어서 제가 5년 생존율이 80%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생각보다 뭐 암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화를 봐도 아 내가 이거 봐서 뭐 하지? 약간 책을 봐도 아 내가 지금 이거 그래서 근데 뭐라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깨어있고 의식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작품 그리던 걸 그리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말도 해주고 내 아들한테도 아빠가 너를 이렇게 가졌고 너랑 이런 시간을 보냈고 아빠는 너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런 내용을 작품으로 남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계속 뭔가 지치지 않고 작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지각이나 펑크 없이 네 휴재 없이 완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유용욱이고요. 예, 네. 지금은 남영동에서 작은 바베큐 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작년 6월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취미로 바베큐 하던 걸 많이 찾아주셔서. 그럼 회사는 지금? 회사는 이제 나왔죠. 나온 지 1년 반 정도. 예. 야 이게 진짜 그 취미가 본업이 되고 그냥 요즘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저기 셰프라고 안 하시고 소장님이라고. 아, 네네네. 제가 요리를 막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셰프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좀 약간 자격 미달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공간 연구소라고 부르니까 연구소의 이제 주인이니까 그래서 소장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셉하고 좀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네네. 세호 형이랑 아 근데 대화는 좀- 조셉이 친한 사람 나오면 그날 토크가 엉망진창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조셉이 뭔가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네. 저도 잘 못 쳐다보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래요, 뭔가 그래요? 지금 살짝 되게- 좀 어색해서. 네, 아니,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원래 또 너무 네. 절친한 사이면은 나는 이게 좀 놀라웠어요. 조셉이 그 소장님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네, 조셉이 맞아요. 뭘 잡아줘? 네, 그 안 그럴 것 같은데. 바베큐 흔들릴 때 뭐 바베큐를. 아니 조셉이 뭘 잡아줬어요? 제가 많이 관심을 받고 이제 인기를 조금 얻다 보니까 가끔 들뜨거나 약간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 출연도 그렇고 다른 곳에 뭐 진출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세호 형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용우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형한테 꼭 얘기해라. 형이 진짜로. 그래서 정말 세호 형이 많이 저를 좀 약간 잡아줬어요. 캄다운 시켜줬어요. 네, 네네네. 아니 근데 용욱 소장님은 이렇게 캄다운 시키면서 왜 본인은 들뜨는 거야? 들떠가지고 막 오구대를 막.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조셉 골프 치다 왜 온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좀 희한한 프로네. 조세호 선수. 운에 이어. 울어. 야 오늘은 조세호입니까? 많이 힘들었나 봐. 오구대 다니면서 이렇게 찔찔 짜고 다니더라고. 모르겠어. 눈물이 많아졌어요. 우세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요. 영순 씨도 좀. 예. 어휴. 직장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어떤 직장을 원래? 저는 CJ 제일당에서. 여기 계열. 계열. 이거 이거 40%. 맞아요. 돼요. 지금은 안 되지. 그때는 몇 프로 됐어요? 40%. CJ 계열은 다 40%구나. 제일제당에서 식품 브랜드 마케팅 사업부에 있었고 뭐 했던 일은 이제 소비자와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광고 외의 영역들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 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했던 뭐 골프 대회가 있어요. 네, CJ컵이나 아니면 CJ컵, PJ 네. 그럴 때 그곳에서 소비자들한테 뭐 저희 회사의 브랜드들을 보여주거나 제품을 이제 경험하게끔 해주는 쉽게 말하면 뭐 시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 골프 대회에서 골프 대회 만두를 쭉 이렇게 좀 해놓고. 네 맞아요. 막 그렇게도 되고 시식. 그렇게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뭐. 멋있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네. 그 만두 차려놓고 네, 드셔보시라. 시식이에요. 그렇죠. 그죠? 경험. 경험. 네, 경험. 시식이 아니고 경험. 경험이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골프장에서 빙고 제품 나눠주는 이벤트 뭐 이런. 네. 그렇게 써.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써 없는데. 있어요. 뭐 맞습니다. 이거를 맞아요. 아까 되게 어렵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그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바베큐 연구를 좀 계속 하셨다고요? 네네네네. 그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막 이것저것 고민하고 공부해보고 주말에 이제 가족 작은 텃밭에 가서 친구들이나 지인들 불러서 거기서 제 바베큐를 해드리고 뭐 코스도 만들어보고 하던 게 한 6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제 판매를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때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되는 공간이 아니어서 그냥 소셜 다이닝처럼 뭐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뭐 같이 한번 오세요. 그래서 뭐 재료비 걷고 누구는 설거지를 하고 누구는 일찍 와서 뭐 테이블 세팅해주고 바베큐가 이게 10시간 이상 불을 지펴야 돼요. 그쵸, 예, 맞아요. 불만 10시간을. 예, 그러니까 뭐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한 뭐 8시간에서 최소 8시간에서 뭐 12시간 정도 익혀줘야지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수원 농장에 도착하면 한 8시 돼요. 저녁 8시. 예, 그러면 이제 불 피워서 수원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한 12시쯤 가서 불을 또 보충하고 고기 상태 보고 한 3시쯤 또 보고 집에 가서 쪽잠 자고 뭐 6시에 가서 또 불 보고 다음 날 12시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낮에 오시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바베큐. 야, 그러니까 그 바베큐를 하나를 통째로 구우려면 한 10시간을. 네, 맞아요. 10시간 이상 걸리죠. 기름이 쫙 빠졌네. 오 마이 갓. 버섯에 물이 찼네. 오 마이 갓. 눈부신 마블링이. 오 마이 갓. 육즙이 살아있네. 오 마이 갓. 이성을 잃어가네. 이게 이제 주말만 하신 게 아니고 평일에도 메뉴 개발을 하시고 뭐 계속 이런 네. 메뉴를 좀 개발하셨다고요. 평일 밤에는 이제 애들 재우고 불 안 피우고 할 수 있는 뭐 샐러드나 뭐 디저트라든지 레시피를 막 계속 개발을 하고. 고민하고 만들었죠.
그러면 뭐 회사 다니랴 뭐 이거 뭐 어떻게 쉬었습니까? 쉬는 시간이 근데 있었습니까? 막 크게 피곤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즐겁고 주말에 나가서 손님들 불러서 음식 하는 것도 누가 보면은 뭐 엄청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안에서 불을 물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예. 오늘 뭐가 있나 봐요. 다다다다다 하는데 좀 오늘 뭐 다다다다다 고기 한 점 먹나 봐요.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에 지금 불 피는 냄새가. 아니 그 소장님이 좀 고기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고기는 일단 원래 어려서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고기는 되게 약간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기에 들이는 시간, 숙성을 하고 조리를 하고 그 시간이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조리를 할수록 되게 맛있는 결과물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맛을 돌려주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그러면 궁금한 게 그렇게 네. 고기를 좋아하면 네네. 본인이 또 가는 네. 고깃집이 좀 특별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고깃집은 소갈비를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좋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이제 남영돈이라는 삼겹살집 제일 좋아하고. 특히 다른 거보다 바베큐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바베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작은 이게 시골집에 살았었는데 그 마당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랬던 추억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네,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테이블에 다 같이 큰 테이블에 여럿이 앉아서 같이 막 옆에서는 장작이랑 연기 냄새가 막 나고 그렇게 먹고 했던 그때 그 순간 그 기억이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쓰던 그 바베큐 거리를 아직 네, 아직도 있어요. 그 엄청 오래돼서 막 나무 손잡이 이런 건 다 사가서 다시 막 뭐 덧대긴 했는데 그 그리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랑 일 끝나고 다 같이 뭔가 화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뭐가 어땠고 그 자리가 그게 특별하잖아요. 그냥 식당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도 음식을 만들면 조금 특별한 데서 남들이 못 해본 경험과 못 먹어본 음식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경험들 때문에. 네. 주말마다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네네. 점점 이제 소장님의 맛이 이제 소문이 좀 났다고 해요. 네. SNS에 올려주신 게 많이 누적이 됐죠. 이제 한 5년 차쯤 됐을 때부터 갑자기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이럴이 막 되면서.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그 SNS에 제 음식 사진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중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는데 김범수 회장님이 한번 범수 형이 연락 받았어요? 아십니까? 아, 네, 범수 형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불러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연락 주셔서 이제 뵙게 됐죠. 그래서 드시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퇴사의 어떤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조직의 그룹의 총수가 그치. 총수께서 이제 인정을 해준 게 저한테는 직장인한테 사실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 이게 기업인이 이렇게 인정을 해줬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뭐 좀 김범수 의장님 때문에 이게 회사를 지금 결정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90%는 사실. 그때. 근데 사실 그게 그 가족들한테도 사실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뭔가 계속 미심쩍어 하셨죠. 식당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근데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굉장히 인정을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블루컬러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올라가셨는데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그 회사라는 곳이 너무 좋죠. 너무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좋은 곳에서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회사는 그냥 다니면 안 되겠냐. 회사 다니면서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주말에 손님들 불러서 친구들, 지인들 해 먹여라. 그 가족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베큐를 할 수 있게 그릴이랑 물이랑 전기를 내가 어떻게 해놓을 테니까 회사는 그냥 다니면 안 되겠냐. 그냥 자식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직장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크게 상처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최종 통보를 드렸을 때는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해라 그냥. 그러면 너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죠. 어쨌든 한 8년을 이제 몸담았던 그쵸. 네네, 곳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좀 떠날 때 아쉬움이나 뭐 이런 건 좀 없었습니까? 저는 회사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너무 즐거웠고 회사를 되게 더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인생에 이런 파도가 또 언제 올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때. 지금 아니면 누가 또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순간이 올까.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했는데 아내분께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와이프는 항상 응원을 해줬죠. 와이프 같은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일단 같이 다니고 있었고. 그러세요? 대학교 CC였다가 입사도 같이 해서 같이 다니던. 대학교 CC였다가 입사도 같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내가 어쨌든 여기 대기업에 더 있을 테니까 첫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승부를 봐라. 그때 당시 3년 정도 있으면 첫째가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성공하면은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뭐든 해라.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라. 제가 회사 계속 다니겠다. 진짜 감사하네요. 야, 그럼요. 네. 엄청 의지가 됐고 든든하죠. 지금 엄청 행복해요. 지금. 그래도 걱정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네, 모르고. 네, 네. 이 고급 용어입니다. 맞아요. 흥망성쇠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고급 용어. 이거 웬만하면 1년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제 입에서. 흥망성쇠가 그렇게 고급다는. 예, 좀. 쇠를 기다리시는 것 아니, 같은데 아니. 아니죠? 쇠가 뭔지 잘 쇠를 잘 몰라요. 몰라. 쇠를 몰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다는지 알지 네. 하나하나의 그 뜻을 다 알진 못해요. 처음에 진짜 너무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 오픈할 때. 그렇죠. 처음에 기분이 작년 11월 9일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제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는 이제 퇴직금이면 몸에 다 투자를 한 거죠. 창업비용으로. 네, 그렇죠.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리고 작년 11월이면 이게 코로나가 그렇죠. 막 뭐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심해지죠. 한참 힘들 때인데요.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악몽을 진짜 많이 꿨어요. 처음에 한 2달, 3달 정도는 손님이 끊어지는 꿈 이제. 그리고 오기로 했던 손님이 연락이 안 되고 뭔가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악몽들을 많이 꿨었죠. 요즘 소장님의 고민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직원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랑 이제 2명 해서 셋이서 시작을 했다가 직원이 한 12명 정도 직원이 됐고 친구들을 뽑을 때마다 이제 고민이 그리고 지금 고민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고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5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명 한 명 면접 볼 때 다 물어봐요. 5년 후에 뭐 하고 싶니? 10년 후에 뭐 하고 싶니? 그래서 5년 후에 지금 하고 싶다고 말했던 거를 만들어주고 싶다. 누구는 대학원에 가고 싶다. 누구는 카페를 하고 싶다. 저랑 같이 일하는 순간을 뭔가 잠깐 돈 벌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꿈을, 함께 성장하는. 같이 그 친구들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네, 유గిం갈비 갈게요. 지금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학원 면접이 있었는데요.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넥타이를 메고 대학원 면접을 보고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업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 면접 때부터 얘기를 다 해주시고 현재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 더욱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베큐인지가 참 이제 궁금해. 이쯤 아, 되면은 이제 네네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을 한번 살짝 지금 뭐 계속 여기 이제 이 공간에 지금 뭐 이 바베큐 향이 뭐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뭐 오늘 큰 잔치 열려요 지금. 안녕하세요.
직접 아이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연구소의 저 실장님. 실장님입니다. 아유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실장님도 저기 이거 준비하시려고 또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이거는 이제 이베리코 베이컨이고요. 아, 이베리코. 제가 뭐 딱 보고 그걸 것 같았는데. 예. 이베리코 목살을 소금에 5일 동안 절여놨다가 이제 연기로 8시간 동안 스모킹해서 베이컨 연기로 만들고요. 8시간을요? 네, 낮은 온도에서 베이컨 썰어드릴게요. 혹시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어 못 먹어요. 형 없으면 먹어요. 일단 견과류 좀 챙겨주세요, 선생님. 왜요? 없어서 못 드실 거 와, 근데 아니에요? 진짜 맛있겠다. 메이플 시럽이고요. 이거는 소장님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맞아, 달고 짜고 고소하게. 그럼 뭐예요? 요건 피스타치오 다진. 이거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자 그럼 한번 갈비까지 한번 같이 세팅해드릴게요. 갈비도. 네네네. 요거 저기 우리 그 범수 형이랑 똑같이 지금 한 거죠? 아 그럼요. 네. 똑같습니다. 범수 형은 더 해주고 아닙니다. 우리는 덜 해주고 한 거 아니죠? 차등 없습니다. 두 분 계실 때는 정장을 입고 있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똑같이 해줘요 우리. 네네네.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니까 이것도 좀 켜야겠네요. 이렇게. 네 이제 갈비 뚜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Rain hits hard on the door tonight. Whispers in the wind as I walk outside. Trying to stay together, but I'm terrified. Asking, are you coming back again?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우와. 확실히. 소장님 요런 느낌. 네, 이렇게. 확실히 맛이 사네. 네. 소갈비 6, 7, 8번 뼈고요. 6, 7, 8번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소의 이제 머리 소 대가리라고 하죠. 소 대가리 가까운 쪽부터 번호가 있는데 1번부터 5번 뼈까지는 갈비탕이나 갈비찜에 쓰고요. 아 그래서 나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디 갔나 네, 했더니 맞아요. 지금 보시는 갈비 세대는 이제 살밥이 두껍고 마블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썰면 이제 긴 고기에 뼈가 3개 박혀 있는 LA 갈비. 이게 LA 갈비. 네, 맞아요. 이게 LA 갈비. 요거는 돌려서 이제 포를 뜨면 구이용 생갈비 소. 이 벌써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부드러운 게 느껴지죠. 와 소리가 찹찹찹찹 이렇게 나네. 소갈비는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거 저 예전에 산적들이 이런 거 막 뜯잖아요. 맞아요. 고인돌 갈비. 네, 맞아요. 네. 갈비는 아주 부드럽게 익어서 너무 진짜 잘 익었다. 갈비 뼈가 살에서 이렇게 야 이런 게 퍼포먼스야. 이렇게. 야 이게 이런 게 퍼포먼스야. 이거 봐 연기 막. 요 뼈도 이렇게.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참 정말. 야 이거 무슨 약간 그 순대 이렇게 썰리듯이 쑥쑥 썰리네. 약간 족발 느낌도 좀 족발 있고. 느낌, 그렇죠? 족발 네. 느낌. 야 근데 이게 일단 몇 시간 정도 이게 실제 총 조리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비드 1시간까지 포함해서.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을 드셔보시죠. 볼게요. 일단은 그냥 겉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은 거. 소장님도 드셔보세요. 네, 저도 오랜만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그럼 요거는 이 식빵에다가 피스타치오를 같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빵에서 싸먹으니까 더 맛있네. 네. 그 피스타치오가 또 고소함을 더. 맞아요. 간을 정말 잘하셨다. 네, 염도를 보통 원래 베이컨 들어간 소금 한 절반 정도 써요. 너무 짜지 않게. 그래서 제가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베이컨을 제가 좀 잘 안 먹는 게 네네. 너무 짜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아니 기가 막혀요 이거. 야 맛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맛있네요. 가운데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뭐 일단 약간 처음 보는 수육 느낌이에요.
탱글탱글함이. 쫀득쫀득. 너무 부럽다. 부드러움 속에 그 아주 쫀득쫀득한 또 이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네.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이제 우리 방송되는 네. 3일 후가 크리스마스인데 아, 네네네. 집에서 맛있는 바베큐를 혹시 만들 수 있는 뭐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까? 오늘 드셨던 갈비랑 거의 똑같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마트 가면 소갈비 팔아요. 찜용 소갈비 이렇게 토막토막 돼 있는 거. 그 소갈비 양념도 팔거든요, 마트에. 소갈비 양념이랑 그거 부어서 지퍼백 있어요. 네. 지퍼로 잠그는 이 비닐에다가 넣고 압력밥솥에다가 팔팔 끓는 물 한번 붓고서 그 고기 담궈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그게 수비 돼요. 사실 그 물 온도에서 고기를 천천히 익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기가 아까 말씀하신 좀 수육처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꺼내서 그 이제 가정집에서 에어프라이어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 150도 정도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갈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중간중간 20분마다 소스도 남았던 것도 발라주시고 하면 이제 연기 냄새는 집에서 피울 수 없으니까 저거랑 거의 비슷한 어떤 질감과 맛의 바베큐? 소갈비. 오, 진짜. 근데 잠깐 해도 한 6시간 정도. 어쨌든 많이 줄인 거예요. 저희 22시간 하던 거 지금 많이 줄여드린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고기는 네. 정직하기 때문에 그 아. 갈비를 1시간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최소 그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성을 들인 만큼. 맞아요. 네네네. 아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런데 한남동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네요. 이거 안에는 또 되게. 안에가 꽤 넓다. 와, 이게 안에 이런 데가 있네. 무슨 진짜 킹스맨. 이거. 저희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협소한 곳인가 했는데.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최용국입니다. 용국 씨. 용국 씨. 킹스맨 느낌의 여기 샵이 딱 있어가지고 제가 우산으로 또 이렇게 똑똑똑똑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 시그니처죠. 예. 멜빵. 예. 하고 계시네. 예. 서스펜더죠. 서스펜더 브랜드를 같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제 방문하는 고객들 리스트 정리하고 있었고 여기 뭐 한남동이니까 저희가 알만한 분들도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와요? 네네 주 고객층들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배바지 이런 다양한 하이웨스트. 하이웨스트. 제가 역시. 하이웨스트는 아니면 패턴이 다양한 자켓들 이런 거를 위주로 취급하고 있어서 약간 뭐 비스포크 계열도 좀 뭐. 네. 저희는 수미주라랑 비스포크 두 가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비스포크가 뭐죠, 근데? 뭡니까 비스포크가? 비스포크는 이제 제작하는 이제 공법의 방식이에요. 테일러샵에 계신 분들은 가끔 인터뷰하거나 뭐 만나면 가장 인상적인 게 물론 정갈한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늘 땀을 흘려요. 맞습니다. 더워서. 맞아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더우니까. 땀을 좀 이렇게 또 흘리고 막 이러면은 좀 더 뭐라고 하더라도 좀 멋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 예전에 또 유키 저희 할 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토크할 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멋있어 보인다라는 되게 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인다는 얘기도 많아요. 땀 흘리고. 그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긴 하지만 하늘색 셔츠 입었을 때 여기 약간 색깔이 얼룩져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섹시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겨드랑이에 땀 났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조셉 제대로 얘기했어요. 겨드랑이에 땀이 섹시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더러워 보인다고는 안 했고요. 땀 흘리는 모습이죠. 요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 있다고 할까요? 언제가 좀 가장 보람 있습니까? 협찬 같은 거를 진행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옷을 제작해서 이제 그게 방송에 나오면은 맞아요. 그거를 보고 있는 여자친구나 그리고 이제 예비 장모님 이거 너네 옷이니? 막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너무 제가 약간 성공한 기분 성공한 기분이 들죠. 지금 여자친구가 좀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모임? 사교 모임 같은 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교 모임이에요? 친목 도모하고 그냥 인맥 넓히려고 그때는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임도 조금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일부러 좀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모임을 많이 하죠. 와인 동호회나. 막 그런 거 이제 뭐 그냥 지금 모임은 한 또 몇 개 정도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은 일단 그 예비 창업자 모임 하나 나가고 있고 예. 운동 모임 하나 나가고 있고 어떤 운동이에요? 지금 배드민턴이랑 그리고 이제 그냥 종합 운동장에서 같이 하는 이제 크루가 있어요. 그리고 사교 모임은 지금 한 2개 정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에 모임이 엄청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어저께 무슨 모임이에요? 어제는 사교 모임 갔다 왔어요. 사교 모임 뭐 어떤 거예요? 어제는 고기를 먹는 주제였는데 그냥 고기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혹시 오늘은 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오늘 냉면 모임이라서. 마지막 거기고 같은 member예요? 아니 다른 멤버입니다. 다른 멤버. 영국 씨. 오늘 평양냉면을 처음 먹는 날이에요. 근데 모임이 지금 평양냉면 모임이에요? 냉면을 먹는 모임인데 먹는 모임은 아니고 사교 모임인데 오늘 이제 냉면을 먹기 위해서 만나는 날이라서. 영국 씨도. 그 사장님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건 아닌데 하는 모임도 혹시 있습니까? 그 자전거 동호회를 들어갔는데 네, 근데요. 한마디도 없이 네. 시작하자마자 화이팅하고 자전거만 타고 한 15km를 그냥 롱타임 질주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했더라고요. 자전거 명함 꺼내야 돼. 이게 다 탄 상태에서 출발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사장님은 용국 씨는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해야 그죠. 되는데 저의 목적은 그건데. 근데 헤어져서 그냥 모임을 할 때 모임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사교 모임은 사실상 흐지부지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죠. 뭔가 컨셉을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모이면 더 좋고. 우리 조셉이 모임을 만든다면 어떤 모임이 좋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모임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조세호, 양세형 씨나 남창희, 이병재, 이진호 이 친구들은 항상 뭐냐면 맛있는 곳, 맛집을 컨텐츠로 잡아서 이제 거기에 가서 저 우리끼리 항상 누군가한테 웃음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만큼은 조금 진실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웃음을 줬다고요? 네. 형 얘기도 좀 많이 해요. 같이 해보니 어때? 네,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다. 그러고 보니까 형이 뒷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저희가. 예. 잠깐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모임의 예. 주요 목표가 나네요. 그렇죠. 남창희 씨 만나면 일단 재석이 형 전화 왔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몰라 갑자기 또 건방지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왜 그러는 거야 그 형은 하면서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은 또 형의 전화가 와요. 그 와중에 그래요? 받으러 나가서 뭐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다고 했어. 거짓말도 좀 하고. 예. 저희끼리 더 작당모의 하고 있는 게 걸리는 순간 또 좋습니다. 이런 모임의 정확한 뭔가 목적, 이유 그리고 타겟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신데 키도 아까 크신 것 같고 원래는 뭘 하셨어요 예전에? 원래는 직업군인이었어요. 네, 원래는 그러세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에서 6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어디까지 하시다가? 중사까지 하고 나왔어요. 4년 차 때쯤이었나? 약간 패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원주에 있는 진짜 조그만 패션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군 생활하면서 패션위크나 아니면 스트릿 패션 이런 거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추리닝밖에 몰랐거든요. 패션의 메카라고 해서 신사동을 딱 왔는데 야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쪽으로 와야겠다라고 엄청 생각을 했죠. 군대를 다니면서 패션 학원을 다녔어요. 원주에 딱 한 군데 있었거든요. 바느질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20살 되자마자 딱 군대 가가지고 사회 경험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군대가 처음인 거죠. 그게 당연한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바느질하고 있고 내가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그때 열정이 너무 엄청 가득했던 것 같아요. 왜 너 지금 이런 일을 또 창업을 하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특히 가족들이. 제가 장남이어서 뭐 공무원이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직업군인을 한 건데.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었고 약간 적성도 엄청 잘 맞았었어요. 뭐가 그렇게 또 본인하고 좀 잘 맞았습니까? 그냥 그런 단체 생활, 저는 단체 생활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서. 모임이나 뭐. 그러니까 이게 또 단체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좀
가져야겠네요. 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모임을 우리 그 자기하고 조직을 해가지고 내가 일단 회장을 맡고 조셉 남창희 광수 씨 좀 껴주세요. 야, 일단 제가 내가- 광수 씨랑 같이 운동하는데 만날 때마다 형 얘기해요. 어제는 뭐 했다는 등 막 형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단 모임에 방수 이렇게 셋이 본인 편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예, 본인 편하려고. 그렇게 네. 되면 모든 메뉴나 이런 것들 본인이 다 선정을. 조셉, 남창희, 이광수 일단 세 명을 기본으로 출발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좀 내가 자주 하는 척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스스로도 본인도 모르지만 나도 이런 척을 좀 하는 것 같다. 아빠가 귀여운 척 하라면 막 귀여운 척도 하고 예쁜 척 하라고 하면 뭐 예쁜 척도 하고. 재율이 귀여운 척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똑똑한 척. 멍청해 보이기 싫어서요. 조용한 척. 신비주의를 이제. 저는 다리 짧은 척. 자랑이 아니라 저 비정상적으로 길어가지고 이게 바지를 입으면 되게 비율이 좀 제가 봐도 좀 징그러워가지고 일부러 좀 바지를 좀 내려서 입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은 척. 서비스직이니까. 괜찮은 척. 연기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연기 전공 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전혀 상반된 직업으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괜찮은 척을 많이 해요. 집에 가서도 힘들지 않은 척, 좀 별일 없었던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잘해요. 저. 괜찮은 척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은 척하고 다 산다고. 저는 약간 사실상 성격은 정말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척을 많이 하려고 해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해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해. 일단 있어 보여야 돼가지고. 내성적이 안 그래 보이는데. 엄청 내성적이에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집을 안 나갔는데 이 사업을 하는 순간 그렇게 되면은 약간 엄청 도태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이 형님도 약간 좀 내성적이고 저도 내성적이에요. 외향적인 척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길 가면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지만 평소에 없으면 그냥 네? 제가요? 안녕하세요. 진짜 카메라맨 앞에 있으면 카메라만 있으면 돼요. 카메라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또 실수. 근데 이게 누구나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두 분 다 정말 외향적으로 봤어요. TV에서 이미지는 정말 밝고 우리가 TV에서 내성적이었다면 지금까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이겨낸 거죠. 진짜. 우리가 내성적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자기님들 TV에서 지금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문제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100만 원이요? 네. 유퀴즈? 예. 네, 좋아요. 예, 좋아요. 선택을 해주시죠.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네. 저는 더위야 가라. 네. 더위를 싫어하시는군요. 맞춤 정장에서는 더위는 비수기입니다. 네. 8월 23일은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처서입니다. 이것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은 여름철 기승을 부리던 이것이 처서가 되면 기세가 누그러진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입춘. 입춘이요? 네. 입춘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자, 정답은요. 모기입니다. 모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혹시나 뭐 모임 같은 데 나가면 또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써먹어야죠. 예. 빨리 미리 써먹어요. 미리 낫죠. 자, 그럼 하나를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모임 마니아. 네. 자, 이거 하나 뭐 좋은 거 하나 또. 예. 좋은 거요? 최신 핸드폰입니다. 와! 최신 핸드폰. 핸드폰을 준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요? 네. 왜요? 제일 비싼 거. 왜요? 뽑았으니까. 진짜요? 이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설마 우리가 이거 뭐. 아니, 최신 핸드폰을 왜 주지? 우와. 진짜네.